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고리가 나왔습니다. 발찜질 체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확진됐는데 지금까지 직접 방문과 접촉을 통해 모두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연말연시 부산의 해맞이, 해넘이 명소 출입이 모두 통제됩니다. 또 부산 시티투어버스와 용두산 부산타워 등 관광시설과 관광지 교통수단도 잠시 운영을 멈춥니다. 부산시가 기존의 임시선별 검사소에 더해 부산 김해경전철 사상역 인근과 남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등 모두 10곳에서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소, 주야간 보호시설 직원 등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1,200여 명에 대해 매주 한 차례씩 선제적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고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2월 28일 12시 기준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누적 감염자는 모두 1,74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4일 0시 기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까지 시행됐지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집단 감염 고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58번 확진자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찜질 체험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체험방 직접 방문자 7명이 감염됐고 접촉자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체험방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여우묵 신고가 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서나 관련 기관들의 확인 이후에 혹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지난 27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527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원 조사 중인 사례는 4건이고 나머지는 다 감염원이 밝혀진 접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증상 감염이나 지역의 깜깜이 감염을 찾아내는데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난 27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 4명이 숨지면서 부산 지역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모두 4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28일 현재 코로나19 치료병상 300개 중 40개가 비어있고 현재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7곳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연말연시 부산의 해맞이, 해넘이 명소 출입이 모두 통제됩니다. 또 부산 시티투어버스, 용두산 부산타워 등 관광시설과 관광지 교통수단도 잠시 운영을 멈춥니다.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31일 정오부터 출입이 통제된다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새해맞이 여행객들로 붐비기는커녕 여느 때보다 조용한 모습입니다. 해운대를 비롯해 송정, 광안리, 임랑과 일광, 다대포, 송도 등 부산 시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 공영주차장, 공원 도로 등이 31일 정오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통제됩니다. 동백섬, 황령산과 금정산, 장산 등 해돋이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등산로와 산책로 출입도 금지됩니다. 대중교통도 평일에 비해 15%가량 운행을 줄일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지 곳곳도 잠시 멈춤을 이어갑니다. 해운대 청사포와 다리돌 전망대, 오륙도 스카이워크도 운영이 중단되고 감천 문화마을은 전망대와 포토존 등을 폐쇄합니다.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과 절영 해안산책로, 분해치하로 알려진 장림항도 출입 금지됩니다. 황령산 전망 쉼터와 태종대 유원지를 비롯해 용두상공원 내 각종 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부산타워는 1월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태종대 같은 경우에는 해맞이 행사도 지금 통제가 되고 다누비 열차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연말 연시고 또 그 여러 관광객들이 붐비다 보면 그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그 관광 시설을 제한해서 이와 함께 기장군은 차에서 야영하는 차박과 캠핑카 등 2인 이상 집합해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 예고를 시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9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가 10곳으로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부산 김해경전철 사상역 인근 인디스테이션과 남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에 임시선별검사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부터는 금정구 온천천 일대와 수영구 밀락수변공원, 중구 광복로 입구에서도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28일 현재 부산시는 부산시청 광장과 부산역, 부산진구 놀이마루, 구포 지하철역 앞, 역, 해운대 역사 등에서 임시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익명검사도 가능하지만 익명검사자에게는 결과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장군의 모든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는 매주 한 번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장군은 28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소, 주야간 보호시설 직원 등 1,200여 명에 대해 매주 한 차례씩 코로나 진단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그리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에게서 부산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은 이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이 시간 들어볼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부산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 네. 와서 보시면 부산이 가장 큰 문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과거의 영광을 누리던 조선 기계, 자동차 이런 해온 이런 오래된 산업들의 구조 개편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킨과 동시에 문화관광이라든가 또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새로운 분야의 어떤 산업 활성화시킴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 오래된 경제, 정치, 또 이 산업 분야, 또 행정 이쪽에 어떤 그 기득권 구조의 어떤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하고 이것이 오히려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LCT 문제라든가 북한 재개발에서의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만 계속 짓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장은 부산의 기존 이런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은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관료가 아니라 정책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러한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산업, 뭐 행정 전반적으로 부산은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좀 이슈를 모으고 있죠. 가덕 신공항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가덕신공항을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왜 필요하냐? 공항이 우리나라에 제2허브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인천공항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남북권의 발전을 이끌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이 공항과 항만과 그다음 철도, 육로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종합적으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항만에 인접한 곳에 공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덕공항, 바다에 있는 가덕공항을
신공항으로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성이 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이거 경제성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가 기존 김해공항을 존치하고 또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김해 기존 공항, 특히 민간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그 부지를 매각해서 에어로폴리스, 그래서 공항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인프라를 깔게 되면 가덕 신공항의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그래서 이 국비 투입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고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또 동시에 이 경제성을 높임으로써 명분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덕 신공항을 빨리 추진하되 경제성을 보다 더 높여야 그렇죠. 한다. 그래서 그 경제성 높이기 위해서 공항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공항 주변에 이러한 전반적인 개발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역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좀 심각합니다. 이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동부성권 같은 경우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광, 문화 관광 이런 쪽으로 하나의 이제 섹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서부 상권의 발전은 전 두 가지가 있다. 그럼 하나는 뭐냐 하면 서구, 사구 일대 삼복도로 이런 이제 중구, 영도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기존 원도심의 이 삼복도로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생하고 재개발할 것인가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대부분의 서부 상권은 산업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인데 기존의 산업의 어떤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림, 신평, 또 사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호공단, 녹산공단의 이 일대의 어떤 구조 개편이 산업 구조 개편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부 상권의 기존 산업 구조를 좀 개편을 하고 원도심권을 이전보다 좀 살려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산 시민을 위해서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정구 관내 아파트들이 자체 선거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며 투표율이 평균 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정구에서는 아파트 동대표 선출이나 관리규약 개정 등 의사결정을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금정구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전자투표를 모두 8차례 실시했는데 투표율은 종전의 평균 59%에서 64%로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는 투표율이 10에서 20% 수준이었지만 전자투표 이후 45%로 크게 올랐다고 금정구는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 호천마을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주거지 지원형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체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